지금 소개받은 청조연항공의 강현호 대표입니다. 이렇게 몽골 어떤 물류 관련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몽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좀 그대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제 그 몽골 물류 관련된 몽골 운송 그리고 또 몽골의 가장 중요하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신선 물류 그리고 이제 자원 물류 그리고 또 거기에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제 진출 사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간략하게 몽골 국가에 대한 계획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몽골이라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제 내륙국가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해발 1,500m의 고원지대고 우리나라 한 고대산 정상에 맞먹는 그 정도 이제 높이고 주로 이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고 낮은 지역은 이제 동부 평원지대인데 여기가 이제 중국의 이제 동북상성, 거기 훌룡강성이랑 같은 그런 데가 여기가 그 좀 토지가 좀 비옥하고 몽골 내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대입니다. 근데 남부 지방은 이제 고비지대가 몽골 영토의 한 40% 차지하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넓은 사막성 지대를 가지고 있고 33개의 작은 사막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몽골의 주요한 어떤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 나라가 이제 몽골 지역을 이제 지배를 했고,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206년에 칭기스칸이 이제 몽골을 이제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이제 국호를 원나라로 해서 원나라를 이제 세웠고, 남송을 정벌하고, 북경으로 이제 수도를 정하고, 또 저희 고려와 연합해서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이제 태풍 때문에 실패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68년에 원나라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몽골을 장악하게 되고 또 청나라가 신해혁명으로 이제 붕괴되면서 독립운동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1911년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한 독립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21년에 이제 몽골 혁명의 아버지라고 하는 수쿠바타르 장군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몽골 인민혁명당을 창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연합과 중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구소련의 이제 88년에 이제 구소련의 영향으로 이제 개혁 개방이 시작되고 92년에는 이제 국호를 몽골 인민공화국에서 이제 몽골리아 그러니까 몽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로 변경을 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문구를 이제 헌법에서 삭제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의 정중앙에 있는 수쿠바타르 광장입니다. 여기 있는 요 말탄 요 장군이 이제 수쿠바타르 장군입니다. 이제 몽골 건국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고 요 뒤에가 이제 그 국회 의사당.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주 드넓은 광장입니다. 그래서 뭐 휴일이면 이제 울란바토르 시민들이 와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관광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수쿠바타르 광장이고요. 우리나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수교가 저희하고는 1990년에 이제 수교가 됐고 북한과는 1948년에 했고요. 국토 면적은 남한의 우리 한반도의 7.4배, 남한의 14배라고 합니다. 인구는 약 한 30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약 한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는 굉장히 적죠. 국토 대비.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몽골의 주요 협정을 보면 91년에 무역협정 체결하고 93년에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하면서 과실 송금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요. 또 99년에는 에너지 광물자원협력협정 체결하고 2004년에 관광협정 그리고 2006년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협정을 하면서 몽골에 있는 그 풍력발전 또 태양광 발전 여기에 우리 그 한국 그 대성그룹에서 몽골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몽골과 해운 분야 협의인데 이 한몽골이 바다가 끼지도 않으면서 해운 분야를 왜 협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 몽골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원을 헐값에 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한국, 미국 등 이제 해양 운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고가에 이제 팔 수 있을까 이런 협의를 계속하면서 해운 강국이 우리나라에 협력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차 항공 해운협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그 전문가 2명을 파견해 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가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몽골 해운 정책에 대한 입안을 이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차 이제 항공 해운협력 개최를 하면서 계속해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KMI에서는 이제 몽골 해운 물류에 대한 마스터 정책을 수립해 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이제 몽골 선원을 이제 해기사로 이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해기사가 직접 또 배출이 됐다. 예. 그리고 이제 삼목해운은 몽골 정부와 50대 50 합작으로 이제 항공해운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다. 근데 여기서는 자원운송, 삼목해운은 이제 그 벌크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골 자원을 벌크 운송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합작회사를 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몽골 물류 관련 협정입니다. 몽골은 이제 몽골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울란바토르 레일웨이를 이제 설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몽골, 러시아가 직통열차 운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TMZR이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에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제 철도 통과 협정을 체결하고, 드디어 이제 그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중국 신강을 통해서 몽골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91년도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92년에는 이제 러시아와 항만 이용 및 내로수송 협정을 체결해서 우선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이용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96년에는 이제 도로 운송 협정도 체결하고 몽골 트럭이 드디어 이제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서 운송을 할 수 있는 이런 협정도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우리나라 코레일하고 교류협정도 체결하였고, 몽골 정부에서는 이제 여기 울란바토르 레일웨이는 몽골 합작이지만은 몽골 정부 주체적으로 몽골리안 레일웨이를 설립해서 향후 몽골 부설 철도를 관장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게 이 몽골의 전통 가옥이라고 하는 게르입니다. 이 게르는 이제 유목민들이 초원에서 이동을 할 때 여기 이제 사는 건데, 이게 겨울에는 영하 40도가 돼도 이 안에는 되게 따뜻해요. 여기 이제 난로를 떼기 때문에 열이 이제 손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로 연료로는 이제 뭐 속동이나 말동 이런 거가 이제 여름 내내 많이 났다가 겨울에 그걸 원료로 써요. 그러면 이제 무공해 연료이며,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이렇게 걷어요. 그러면 다 걷으면 밑에 이제 바람이 통해가지고 또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결국은 집인데 또 텐트인데 또 이동이 이게 30분 만에 해체를 하고 30분 만에 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몽골에서 개발한 창조품 중에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이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여기 텐트 같은 게 이 천막이 아마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곰팡이 높이고 뭐 썩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썩지 않는 특수 재질로 하면은 이제 국내에도 적합하다. 그래서 국내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뭐 남양주나 뭐 몽골 문화원이나 이런데 제주도 특히 여기에 이제 게르를 많이 들여와서 하고 있는데, 이 게르를 이제 뭐죠 그 이제 경치가 좋은데 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저 게르 갖다 놓으면 딱일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한번 게르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몽골 게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경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몽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역량이 이제 수출이 46억 달러, 수입이 37억 달러,
그래서 토탈 교역량은 이제 84억 달러인데 2013년까지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2014년 이후부터 조금 그 환율 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대외 경제 및 교육 현황에 보면 몽골은 광물, 캐시미어 등 1차 생산품을 이제 수출하고 연료, 기계설, 전자제품, 자동차, 에너지, 자본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망성적인 상품 수출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몽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인데 2015년에 몽골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비중은 약 85%에 달하고요. 특히 몽골 주요 자원 중 석탄이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오일, 기름, 그 다음에 그 식량인 밀 등은 이제 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2015년에 몽골의 러시아 수입 비중은 34%입니다. 그 수출 품목은 이제 광물 자원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몽골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구리, 금, 올리브덴, 석탄 등 주요 광물 자원 중에서 특히 구리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양털이나 캐시미어 등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 자원 수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수출 국가, 몽골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85%, 또 몽골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몽골이 러시아로부터 수입 들어오는 것은 34%, 우리 한국으로부터 수입 들어오는 것은 6%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구리, 석탄, 철광석, 금, 그 외에 이제 형석이라든가 몰리브덴 같은 그런 기타 광물 자원이 이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교역량인데, 교역량은 2013년에 약 한 4억 2천만 달러,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건 수출량은 약 4억 달러를 했는데 수입량은 2,6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 40% 이상 구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이 교역량 대비 수출은 83%, 수입은 27%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몽골이 하는 수출 수입 품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 및 기계류입니다. 이제 뭐 승용차라든가 건설용 중장비 플랜트 등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과 거기에 관련된 그렇죠.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자재. 그 다음에 이제 식품류로서는 우리나라 이제 하이트 맥주나 가스 맥주, 음료, 기타 이제 신선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수입으로는 이제 몰리브덴, 홍석 같은 광물 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타 이제 캐시미어와 목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09년에 수입액이 2,100만 불인데 그 중에 자원으로 들어온 게 1,900만 불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입액 중 몽골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수입액 중 결국은 92%가 자원이고 2010년에는 3,800만 불 중에 3,600만 불이 자원을 들여왔으니 95%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몽골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의존도는 0.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몽골 운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해상 운송입니다. 이게 다 아시다시피 몽골은 이제 TMGR 트랜스 몽골리안 레일웨이니까 여기 천지랑이 이제 관문이 되고요. 이 TMGR을 통해서 울란우대에서 TSR과 연결이 됩니다. 구간이 이제 운송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철도 비엘인데 이 철도 비엘을 항상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철도에서 발행하지만은 작성 시 모두 공용어는 러시아로 사용한다. 이게 이제 우즈벡이든 또 기타 다른 어떤 공산국가로 나가는 이런 모든 철도의 연합 체계는 전부 다 러시아가 공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TMGR이 좋은 건 뭐냐면 러시아, 그러니까 중앙 러시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루트가 이제 최적이다, 최단거리니까 저쪽 블라디나 로스토친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단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해상 운송을 하는 이제 이런 건축용 그 중장비 이렇게 이게 이제 인천하고 천주를 운항하는 지적 페리 이제 페리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도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또 몽골의 도로 포장을 위한 아스팔트가 국내에서 이렇게 벌기선으로 선정이 되고, 이거는 이제 천진만이 그동안에 이제 됐던 게 이제 위연태 충도 이런 미동 페리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구간입니다. 중국 구간은 중국 천진에서 몽골 중국 국경인 얼량까지 약 한 1,100km 구간입니다. 철도는 이제 표준계고요. 표준계는 중국, 북한, 한국 다 표준계입니다. 그다음에 운송은 이제 철도든 트럭이든 다 모두 가능하고요. 철도를 봤을 때는 중국 신강에서 몽골양 익스프레스 열차 외근이 선정이 되는데 이제 최소 38량부터 최대 100량까지 이제 그 블락트레인으로 운송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선사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신강까지 이제 엠티 컨테이너를 반납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를 중국에서 하면서 중국이 그 국경까지의 도로 포장을 다 했어요. 다 그냥 깨끗하게 완공 2차선으로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운송이 불가한 대형 오버사이즈 화물의 수송과 그 다음에 이메저시 카고에 대한 컨테이너 도로 수송이 좀 원활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중국 신강항에 대한 그 위성 사진인데요. 이게 옛날 구터미널이에요. 구시와이예요. 여기에 이제 배가 저강을 하면 레일웨이 시와이, 그러니까 시와이 내에 이제 기차가 레일이 깔려 있죠. 여기에서 이제 서로서 나갔던 게 여기가 적체가 너무 많이 되니 우리나라 인천 신안처럼 여기 갯벌을 다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터미널, 태평양 국제 구두를 새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삥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기차를 태워서 나가는데 요 거리가 3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태평양 국제 터미널의 이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구시와인데 여기에 레일이 깔려 있고 그 컨테이너가 이쪽으로 기존에는 이제 북도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나 몽골 가는 여기서 다 태우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차를 실을 때 반드시 중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맞냐 안 맞냐. 이제 편차가 10% 이상 나면 이제 엄마라스에서 기차에 선적을 안 해줘요. 그럼 제작업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철도의 그 뭐랄까 철도 시간을 이제 빨리 이제 하기 위해서 위험한 그런 화물들은 다 이제 배제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구간을 운송할 때 기차로 운송이 가능한 품목, 기차로 운송이 안 되는 오버사이즈 화물 이렇게 이제 이런 교육도에 따라서 이제 맞춰요. 그래서 이런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기차에 실을 수 있는 노멀 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미스터 트럭이나 이보다 더 큰 것들은 기차로 실을 수 없는 오버사이즈 카고 해서 오버사이즈는 이렇게 중국 구간 트럭으로 나머지 노멀은 기차 외곽으로 이렇게 이제 운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구간에 대한 그 도로 사정인데요. 이 얼리안 국경이 한 25km 좀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2008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도로 포장은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는 이제 톨게이트 빠지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구간입니다. 몽골 구간은 국경인 자유노대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약 한 700km 구간입니다. 철도는 이제 러시아 광계를 쓰고요. 러시아는 이제 중앙아시아, 몽골 전부 다 러시아 광계를 쓰고, 운송은 이제 철도든 트럭이든 모두 다 운송이 가능합니다. 몽골 전장 길이는 자유노대에서부터 그 러시아 몽골 국경인 숲바다까지 약 한 1,100km가 이제 전장 구간이고요. 그래서 중국 철도와 몽골 철도는 이제 배가 85mm 차이가 나서 반드시 자유노대에서 환적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몽골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국내 건설, 이제 국내에 있는 그 한라 건설에 의해서 2013년에 모두 다 이제 도로 포장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전 구간 컨테이너 트럭 운송이 2013년 10월 이후에 이제 가능해진 거고,
그다음에 몽골 철도는 이제 그 기차로 몽골 철도는 정기 공급이 되잖아요. 그 외건 하나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그 냉동 이런 어떤 그 리프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발전기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로 포장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이 이제 대체할 것이 이제 가능해졌고, 비로소 이제 신선 물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국경에서의 환경 시스템인데요.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화물은 이게 기차가 이렇게 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몽골 기차로 이제 옮겨시게 돼 있고, 또 몽골에서 나오는 자원 같은 이런 어떤 몽골에서 나오는 화물은 중국 월량 시와이로 쑥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국 기차로 이제 환적하게 돼 있고요. 자, 이게 그 얼리안 중국 몽골에서 싣고 온 자원이 몽골 관계에서 이 중국 표주계로 갈아타는 모습입니다. 이 몽골 외건으로 들어온 자원을 이제 이 크레인을 통해서 다 이제 플랫폼에다 다 내려놓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국 기차로 다시 또 옮겨 실어서 이제 운송이 되는 환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몽골 철도청 같은 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몽골 철도청은 울란바토르 레일웨이하고 몽골간 레일웨이 두 개가 존재해요. 뭐 철도청, 그 나라 철도청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제 몽골은 옛날에 이제 러시아와 50대 50 합작으로 설립한 이 울란바토르 레일웨이가 몽골을 직통하는 그 자미노대 수바타르를 1100km의 이제 지선을 포함한 1815km를 관장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이제 몽골 정부가 자체적으로 한 몽골리안 레일웨이, 이게 이제 향후 이제 동서로 철도 부설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관할하는. 그래서 항상 러시아 철도의 50%의 지분 문제로 항상 그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쪽 자미노대의 항공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국경을 표시하고, 여기가 이제 얼리안 중국 세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러나 요 지역이 불과 뭐 한 5,000세대밖에 안 사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근데 몽골에 대한 모든 물류가 지나가는 관문이죠,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트럭으로 넘어오는 컨테이너는 반드시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투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엑스레이 투시도를 레일웨이비에 반드시 첨부를 해서 울란바토르 세관에 제출이 돼야 통관이 됩니다.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몽골로 국경을 넘어가는 중국 트럭들입니다. 이 중국 트럭들이 이렇게 이제 화물을 싣고 국경을 넘어가면, 이 트럭들은 국경을 넘어가는 허가받은 트럭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미노대까지 넘어가고 거기에서 몽골 트럭으로 옮겨 실듯 다시 몽골 기차 외건으로 옮겨 실듯, 그건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운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자미노대 시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처럼 넘어온 이런 트럭, 이런 화물들은 이제 기차 위에 실듯, 그다음 컨테이너들 이렇게 싣고, 이게 이제 몽골로 넘어가는 기차고 중국으로 오는 기차는 또 이쪽 옆에 있어요. 여기서 내려서 다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시던,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참 그 건설 중단비들이 많이 나갈 때 그 적체가 많이 됐던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버스이죠. 버스가 이제 몽골로 운송되어지는 그 울란바토르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차 외건인데, 중국으로 석탄을 싣고 갔던 외건이 자미노대에서 다시 컨테이너를 싣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도로 포장이 완공이 안 됐을 때 기차로 안 싣고 직접 그 비포장을 달리는 그 상황이에요. 이게 가다가 이 트럭이 고장이 나면 이 사람들처럼 이제 수리도 해가면서 이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럼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부품을 이제 조달해줘야 되는데 부품 싣고 온 차량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뭐 일주일도 걸리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이정표도 없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저도 저 자미로드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죠. 더 놀란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아주 그냥 육중한 이런 어떤 장비를 이 트럭보다 길이가 더 큰 화물을 이렇게 싣고 가고 있어요. 비포장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광활한 대지를. 근데 지금은 도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은 수월하게 이제 운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의 도로 상황이에요. 몽골의 이 도로 상황인데, 단선이죠. 가는 거 오는 거 딱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의 말인데, 이런 몽골의 말은 되게 작아요, 말이. 예. 이 아줌마랑 말이랑 거진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봅니다. 이제 서양 말은 이제 경주말처럼 굉장히 크고 이제 스피드가 빠르지만 지구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몽골 말은 작지만은 지구력이 강하지만은 스피드가 좀 느리고 이런 어떤 말에 대한 이제 특징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말이 달리는 모습은 정말로 흔하게 아주 자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몽골의 말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운송입니다. 항공 운송에 대해서 항공과 이제 냉동 컨테이너 운송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골까지의 운송 이제 현황인데요.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몽골항공하고 주유항차씩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 두 항공사 합치면 12항차입니다. 일주일에 12항차면 그제 하루에 2편씩 비행기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이제 신고항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이고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민간항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에 부산 울란바토르 취항 가능성이 대두됐다 했는데 지금 이제 부산에어가 이제 취항을 했고요. 항공운송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몽골 항공과 대한항공의 담합으로 인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2091년에 한몽골 항공협정 시행 이후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은 인천 울란바토르 노선을 지금 현재 독점 운항하고 있다. 근데 몽골의 기후적 특성으로 항공 수요가 하계 성수기 이제 7, 8, 9월에 이제 6, 7, 8, 9 여기에 이제 몰리면서 좌석난 및 고가 운임 문제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죠. 이제 그때 당시 국토해양부인데 독점을 막고자 협의하였으나 2005년 몽골 정부의 반대에 따라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편 운항 횟수를 주 6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3년간 유사거리 홍콩 광주비의 고가 운임 및 전도선 평균 탑승률의 최고치가 84%인데 그거보다 몽골 이제 인천 울란바토르가 이제 평균 탑승률이 94%니까 여기는 굉장한 황금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 물동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화물 스페이스와 비싼 운임 이런 것들이 이제 경량력을 저하시키니까 이제 2012년에 국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몽골항공과 대한항공의 신규 경쟁사 진입을 방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몽골 노선 담합으로 인한 시장 명령을 이제 주최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사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 이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하고 몽골 항공처하고 협의를 맺은 내용이 2016년에 이제 부산 물란 구간을 이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이제 신규 항공사를 이제 운원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이제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버 컨테이너인데요. 이 리버 컨테이너는 이제 영하 25도 또 영상 25도까지 온도 세팅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고 주로 몽골은 이제 여름에는 냉동, 겨울에는 냉장 운송합니다. 냉동 아이템으로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빙과 냉동 생선류가 있고 냉장을 해야 돼. 겨울에 이제 얼지 않게끔 냉장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신설 과일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몽골 철도 구간은 이제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밤에는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발전기가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운송이 이제 이 기간에는 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식품의 불신으로 이제 우리 안전한 한국 식품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냉동 리퍼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몽골로 리퍼 컨테이너를 기차 운송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리퍼 컨테이너에 이렇게 발전기를 부착을 하고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이 냉동을 돌리고 있죠. 이게 이제 캘리포 타입 형태의 이제 운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 겨울이 얼마나 춥냐 이거 봤을 때 몽골의 겨울이 이렇게 영하 40도가 내려가는 추위는 이렇습니다. 여기 눈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람 불면 그냥 그 날리는 그런 얼마나 춥습니까? 추워 보입니다. 이게 영하 40도의 몽골의 추위고요. 그리고 몽골의 말들은 이렇게 겨울이면은 아예 털이 복슬복슬하게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털갈이를 하겠죠. 근데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럴 때 이게 뭐냐, 말이 가을 되면은 아주 살이 듬뿍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겨울 지나면 얘네들이 아주 호식입니다. 몰개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눈을 헤쳐서 거기에 있는 그 뿌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먹으면서 연명을 해줘 얘네들이. 그다음에 몽골 신선물류 시장하고 그 다음에 또 자원물류 이거는 저희 10분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 그래야 되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 편히 쉬었습니까? 네. 오전에는 그 러시아 물류에 대해서 강의 들으셨어요? 아니면 그 지금 오후 시간 이렇게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오전부터 들으셨어요 혹시? 그 러시아는 그 김익준 사장이 오셔갖고 하셨나요? 네, 그 몽골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이제 크게 신선 물류 분야하고 그 다음에 자원 물류 분야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몽골에 대한 신선 물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몽골 신선 물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몽골은 농산물 생산이 그 추운 날씨와 적은 강수량으로 밀과 감자가 주된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는 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저온 저장 시설과 신선 물류 시스템의 미구축으로 물류 비용이 높고 농산물 유통 관리가 부진적이고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로 운송하고 있는 운송 현황은 크게 이제 몽골 운송이 이제 해상 구간, 중국 구간, 몽골 구간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리퍼 컨테이너에 있어서 해상 구간하고 중국 구간은 물류 장비와 시설 등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는 반면에 몽골 구간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철도에서의 이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서 클리본 타입 형태로 발전기를 부착하지 않은 기차 운송이 불가능했고, 또한 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도로 수송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2013년에 이제 우리나라 한라건설에 의해서 초이르하고 자네도 구간 도로 포장이 완공됨으로써 울란바토르까지 700km 전 구간을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했죠. 비로소 신선 물류를 할 수 있는 몽골 내 물류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이제 물류 사업을 함으로써 볼 수 있는 이제 기대 효과가 이제 저온 저장 물센터 건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선 농산물을 몽골에 수출하기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의 신선 물류 운송은 이제 중국을 경유하는 TMZ 노선에서 해야 되고요. 중국 구간은 이제 천진에서 트럭으로 환적을 합니다. 철도계가 맞지 않아 이제 국경 장면에서 한 번 더 환적을 해야 되고요.
음성은 이제 영하 25도에서 영상 20도까지 이제 온도 세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절기는 이제 냉동 음성을, 또 동종기는 이제 얼지 않도록 외부 기온으로부터 냉기를 보호하는 냉장 음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장성이 좋은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생산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대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한몽골 간 신선 농산물 유통 물류 분야의 교류를 할 수 있다. 교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근데 몽골 현지 로컬 기업하고 어쨌든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이제 좋죠. 그래서 물류센터 건설과 운영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참여를 문호를 열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국내 기업과 몽골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 한몽골과 교류 발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국내 가공식품과 잉여 농산물을 몽골에다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도 개척할 수 있다. 몽골은 농산물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한몽골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에서 잉여 생산할 수 있는 하는 농산물을 몽골에다가 수출하자 하는 어떤 활로를 개척해서 외화도 수출 외화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 유관 단체와 이제 해외 시장으로 공동으로 진출하면서 국내 수급 조절 역할만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하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이런 것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 물류 기업과 유통 기업에게는 몽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통해서 신선 물류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이제 운영 사업이 가능하겠고, 또 초기 몽골에 있는 그 신선 물류 시장을 선점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어떤 전진 기지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예를 들면, AT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본연의 기능이 이제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인데, 잉여 농산물 또는 2차 농산물 가공식품을 이제 수출로 해결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이제 마련할 수가 있고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에 적합한 저장성이 좋은 농산물을 수확 시기에 이제 적기에 대량 집합을 하고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농협의 물류 시스템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농협 물류 시스템과 이제 몽골의 이 신선 물류 센터를 결합해서 콜드체인만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A나 BPA 같은 국내 물류관 단체들이 이제 해외 사업을 이제 추진 시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할 수 있고, 또 위험을 이제 분산시키고, 또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신규 물동량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이제 울란바토르에 영업 중인 한국 식당만 75개소, 지금은 한 100개 업체 가까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중국에서 식자재 공급을 받고 있는데, 한국산 식자재 공급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산물 이제 가공식품 2차 수출 계획까지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요. 농협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로마트 이게 이제 몽골에 진출하면 수출 파급 효과가 이제 더 극대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위 농협, 또 우리나라 중소농농조합 이런 데에서 수출을 이제 할 수 있는 즉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에 있는 이 콜드체인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신선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가짜 식품과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의 이 신선 농산물을 꾸준히 계속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신선한 한국 농산식품을 몽골에 수출하기 위한 콜드체인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향후 반드시 추진되는 것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물류센터 건설이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농산물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몽골의 국내 농산물 수출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리퍼 컨테이너가 운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에 대한 물류 네트워크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그런 것이 가장 주요한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몽골에 대한 신규 사업 분야는 이제 신선 물류에 대한 콜드체인 이런 부분이 향후 좋은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몽골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구축이 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운송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몽골의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도표로 보면 우리나라 인천항이나 부산항에서 선적이 되면 뭐 페리선이든 컨테이너선이든 전기 공급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천진항에서 환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로 중국 구간은 트럭으로 운송이 됩니다. 트럭으로 이제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운송이 되기 때문에 리버 컨테이너를 뭐 냉장이든 냉동 시스템을 하든 하고, 자민호대에서 또 한 번 더 환적을 하는데 자민호대에서는 발전기를 부착하든 아니면 이제 도로 포장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트럭으로 운송을 하든 해서 몽골 내에서의 디스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 이 신선물류센터, 전조장성 기능을 가진 신선물류센터에서 공급을 해주는 일련의 이런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좋은 하나의 모델로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몽골에 대한 이제 자원 물류입니다. 자원 물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원 물류는 이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제3국에서 몽골로 들어가는 이 컨테이너 운송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1차적인 이제 서비스고요. 컨테이너를 어떤 컨테이너를 공급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 같은 이제 물류하는 운송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 자민우대가 이제 몽골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을 통제하고 또 이 집계가 되는 데인데, 자민우대 세반 수출 자료 2012년도의 자료에 보면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중국을 통해서 몽골로 수입 들어온 화물에 대한 기차와 트럭으로 각각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에 대한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다시 몽골에서 제3국 중국을 통해서 수출해서 나간 화물에 대한 기차와 트럭으로 나간 거에 대한 이 컨테이너 수송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2012년에 총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중국 신강을 통해서 한국에서 오는 거든 일본에서 오는 거든 중국 자체에서 넘어가는 거든 컨테이너로 들어온 화물이 약 한 72,626TU예요. 72,000TU예요. 근데 몽골에서 수출돼서 나간 거는 1,825TU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올라갔던 컨테이너가 실컷 내려온 복화율을 따진다고 하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컨테이너는 전부 다 빈 걸로 내려왔든지 아니면 울라바토르에 그대로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몽골 운송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컨테이너를 어떻게 하면 복화 운송을 통해서 물류 효율을 하느냐, 빈 컨테이너로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제 화물을 싣고 물류 복화 운송을 통한 이익을 좀 창출하게끔 하느냐, 이것이 이제 몽골 운송의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인데 그 중에 최우선 나올 수 있는 화물은 결국 몽골은 자원밖에 없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원에 대한 이제 얘기를, 그래서 몽골에서 운송돼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은 지금 현재 형석과 물류된 두 가지 아이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 석탄이나 구리 이런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온 사례가 없고요. 형석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식으로 이제 CaF, 플로라, 칼슘이 있고 제철소의 촉매제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불상을 만드는 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벌과 컨테이너를 뭐 혼합해서 또는 벌크로도 가능하고 컨테이너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주로 이제 무역 조건은 이제 국경에서 넘겨주는 이제 국경 인도 조건을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이르나 아이라, 보르운드 이런 요 세 지역이 몽골 형석에 대한 어떤 메카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약 한 8만 3천 톤을 형석을 쓰는데 국내로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주로 이제 몽골, 중국, 멕시코 요 세 나라가 약 한 85% 이상을 차지해요. 그 중에 이제 몽골은 약 한 18%에 대한 18% 20% 가까이 이제 몽골은 이제 형석을 들어오는 의존도입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몽골이 그 형석이 좋아요. 풍미가 되게 좋아요. 그 업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 황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형석이 되게 좋다. 근데 이제 몽골은 이거 유황성분이 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퀄리티가 좋은 형석으로 속하는데 그런데 왜 18%밖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몽골은 이제 이제 공급량을 끊임없이 단타성이 아닌 연속성이 공급량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성분 함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신뢰가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몽골은 여지껏 단타성에 의존했던 것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형석을 쓰는 재료 많이 쓰는 이제 제철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에서 이 몽골 형석이라는 거에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이유의 주된 원인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물류 수송 네트워크라든가 이 효율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또 몰리브덴인데 몰리브덴은 구리를 재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그 부산물인데 이게 고가입니다. 이게 고가의 희귀 자원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철에 대한 어떤 강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어떤 걸로 이제 쓰이고 주로 이제 몽골의 그 에리데네 구리광산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연간 한 4,000톤 정도가 이제 구리광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량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로 운송이 되는데 지금 현재 톤당 가격이 몰리브덴은 약 한 7,000불 정도 돼요. 톤당 가격이. 근데 한참 이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게 비쌌을 때는 15,000불까지 갔던 지금 현재로서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이제 내려갔는데 반면에 이제 형석은 이제 물론 이제 그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형석은 대략 한 250불 정도 톤당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몰리브덴은 굉장히 고가죠. 몰리브덴이. 그리고 중국과는 이제 철도로 이용을 해서 이제 전량 컨테이너로 이제 운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뭐 세아제강이나 뭐 이런 데서 쓰는데,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그 우지메탄 뭐 이런 데에서는 이 몽골 몰리들을 가지고 1차 또 가공을 해서 페로몰리라는 걸로 만들어서 이제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그런 또 국내에도 또 공급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2010년에 이제 3,400톤이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왔고요. 근 몽골 생산량의 대다수가 이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제3국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내는 몽골의 몰리브덴을 전량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몰리브덴을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홍콩계 또 뭐 영국계 이런 어떤 업체들이 또 그 화물을 전량 또 확보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공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3국으로 넘어가고 했던 이런 이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형성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 형성이 과연 뭐냐 이게 했을 때 불소라는 게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이 형성이라는 광물 자원이랍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재련용하고 이제 정광으로서 불소를 만드는 원료 두 가지를 쓰는데 주로 형성시 F2플로로칼슘의 함량이 자연 상태로 75%에서 85% 정도가 돼야 재련용으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이 재련용이 제철소에서 재련 과정에 촉매제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스코가 약 한 35,000톤, 현대제철이 약 한 25,000톤 정도가 연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 이상 되는 그 고품위 형석은 이제 이 세라믹의 산업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건축 자재와 이제 불투명 유리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고 또한 그 뭐죠 그 용접공 뭐 이런 데에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라믹용으로는 이제 범람과 유압에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75% 미만의 형석은 표현 가치가 없어요. 아무데도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광산에서는 했는데 그게 무슨 60%가 나오고 50%가 나오고 그런 거는 그냥 쓸모없이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이 75% 미만짜리는 전량 다 뭐죠 이게 엑시드스파 97% 이상인 정광을 엑시드스파라고 그러고 일반 돌멩이를 이제 메드스파라고 이렇게 이제 업계에서 부르는데 이 엑스스파의 원료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그 크기가 75% 미만짜리인 이 돌덩어리 광석을 전부 다 밀가루처럼 다 갈아요. 그래갖고 물에다가 이제 약품을 넣고 부위성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97% 정광을 만듭니다. 이게 정제된 광을. 그래서 가장 이거는 그 밀가루처럼 분말이 되게 고우면서 이제 97% 형성 함량이 90%인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1차 가공화 가공이죠. 이거는 이제 국내의 물산화학에서 이제 황산이랑 결합을 해서 불산을 만드는 원료죠. 이 불산은 또 어디에 쓰이느냐? 이제 그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내용들 또는 이 불산이 또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자동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거에도 많이 이제 소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기타 에어컨 냉매제, 뭐 분사제, 세정제 등으로도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형석에 대한 이제 자원이고 형석이라는 게 이 색깔이 이래요. 이제 일반 멀리서 보면 돌덩어리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 뭐 초록색도 띄고 보라색도 띄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결정체, 차돌같이 결정체를 띄기도 하고 그래요. 몽골에서 있는 이 그 땅을 캐는 전부 다 이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몽골의 형석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몽골의 주요 광물 자원 매장량을 이제 살펴보면 뭐 석탄 1750억 톤으로 매장량 세계 4위고 타바톨고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석탄 개발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또 정부 자체도 그런 이제 그 참여를 하고자 하고 또 결국은 이제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요 나라가 타바톨고에 대한 그 개발권으로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이제 세계 매장량 2위고요. 몰리브덴이고요. 그 다음에 형석이라는 걸 보면 6천만 톤은 매장량 세계 3위입니다. 여기 생산량도 세계 3위인데 이게 그 2007년, 8년, 9년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약 한 35만 톤, 33만 톤, 39만 톤, 40만 톤까지 이렇게 지금 몽골에서 형석이 생산되고 있어요. 근데 이 생산되는 것 중에 물론 이제 그 멘트스파 그 재련용으로 쓰는 그걸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또 그 구리 정강 만드는 그 원료로도 이제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건 이제 생산량인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라늄도 있고 뭐 또 석유도 납니다. 금도 많이 있고요. 이 몽골의 10대 자원 부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제 자원에 대한 매장량이에요. 이게 이제 몽골 자원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 노선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TMZR이고 이게 이제 국경인 자미노대 도시고 여기가 이제 수도인 울란바토르. 그리고 세계
최대 석탄 매장량이라고 하는 타반톨고이, 그 다음에 이제 구리 매장량은 오요톨고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울란바토르하고 자미올대하고 정중앙인 여기가 이제 아이라그이라는 지역이고, 여기는 60km 지선이 가는 오르운두르, 그것도 고위에 130km 떨어진 초이르. 요 세 지역이 형석에 그 광맥이 있는 그 수송을 할 수 있는 메카예요, 여기가. 지역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에르덴에서는 이제 구르광산이 있고, 요 주변에는 뭐 형석뿐만이 아니라 철광석 뭐 이런 게 많고, 요 북부 지역으로는 또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한 20만 톤, 여기는 이제 철광석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포스코에서 20만 톤 생산에 대한 어떤 제철소를 여기다 짓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있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몽골 자원 의존도 현황입니다. 올리브덴을 예를 들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가 전체 총 수입한 거는 약 한 11,000톤 정도 돼요. 그 중에 몽골에서 들어온 게 2,000톤인데 18.7% 정도. 그러나 2012년도에는 9,500톤을 수입했는데 몽골에서 생산되는 전량이 4,000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가 국내 소비를 하고 페로몰리로 가공한 다음에 제3국으로 수출돼서 나간 그런 어떤 케이스가 여기서 41%, 우리나라에서 올리브덴 몽골에서 들어온 게 우리나라 비중의 41%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석인데, 형석에 대해서는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이거 몇 년도죠? 이게 2009년은 6만 톤, 7만 톤, 8만 톤, 9만 톤, 또 2013년도는 7만 3천 톤인데 몽골에서 들어온 건 약 한 14,000톤. 그러니까 몽골이 그 생산량이 30만 톤, 40만 톤인데 그 중에 14,000, 만 톤, 2만 톤이 이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골의 그 자원 물류를 통해서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제 요인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보면 7만 3천 톤 들어온 것 중에 국내 몽골에서 들어온 게 14,000톤을 약 한 19% 정도 이제 의존도, 그건 한 20% 정도 되죠. 형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몽골의 국가별 교육 현황, 이거는 이제 아까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몽골의 자원운송 루트인데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결국은 몽골은 러시아하고 중국에 둘러싸이는 내륙국가. 그러면 이 몽골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최단거리인 중국 구간을 빼내올 거냐, 아니면은 러시아를 우회해서 빼내올 거냐. 최단거리는 1,100km인데 우회하면 4,700km. 그러면 여기는 또 환적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여기는 또 환적이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가장 물리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광물 자원에 따라서 광물 자원의 대량의 무슨 벌크 광물 자원은 또 어떻게 빼고 또 고가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광물 자원은 또 어떻게 운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류에 대한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몽골 자원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경유를 했을 때 자원물 운송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운송 네트워크는 그 다음에 운송 인프라 구축. 이게 뭐냐면 몽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을 집하하고 양질의 자원을 선별도 해야 될 것이며 자원을 집하하고 하약할 수 있는 물기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물기지 건설을 통해서 자원이 이제 집하가 되면 이 몽골 구간을 벌크 운송을 하든 컨테이너 운송을 하든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차 외번 위에 이 광물 자원은 무조건 다 톱백에 담게 돼 있어요. 광물 자원에서 석탄이나 이런 거만 빼고 광물 자원을 전부 다 톱백에 담아서 기차 외번 위에 실어서 하는 벌크 수송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것처럼 컨테이너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운송을 벌크로 할 거냐, 컨테이너로 할 거냐, 운송 모드를 기차 레일로 할 거냐, 트럭으로 뺄 거냐, 몽골 구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얼리안 중국 구간에서는 환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벌크로 환적, 벌크에서 벌크로 환적할래, 아니면 벌크에 다시 컨테이너 담아서 뺄래, 이거 수도시 복잡해요. 그 다음에 운송 모드도 이제 기차로 뺄 거냐, 트럭으로 뺄 거냐. 또는 이제 식강항에 이제 도착이 되면 식강항에서 배로, 해상 구간을 배로 태워야 되는데, 똑같이 이거를 벌크선을 이용해서 벌크로 뺄 거냐, 아니면 식강, 벌크로 들어온 거를 식강까지는 다 벌크로 뺐다. 그러면 여기서 컨테이너로 옮겨 실어서 컨테이너로 뺄 거냐. 여기 되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운송 모드와 운송 형태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최적이냐, 이런 것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런 거를, 요 도표와 같이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경유를 하는 운송 네트워크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결국 이제 우회 노선인데, 공장을 통해서 부가치를 높이자. 그렇게 이제 2011년부터 이제 몽골의 형성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물류는 이제 그런 거를 수송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저희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국토해양부죠 주관한 이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여기에서 이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350km 떨어진 이제 이 아이락 지역에 16,500평 규모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제 IPA하고 KMI가 이제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연 해외에 진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진행사항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현장 답사를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철도를 깔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CY 기지를 이제 물기지로서의 그 땅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2013년에는 이제 몽골 철도청으로부터 CY 사용 허가 계획 받았고 해안수산부의 몽골 내륙부지 건설 진행 사항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이제 보고를 또 했고요. 14년도에는 이제 철도 운행 허가권 보조당 인터내셔널 CY 코드 이제 부여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 55톤 그 이동식 크레인을 이제 붙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엑시드 스파 500톤하고 형석 매트 스파 160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물리기지를 통해서 선적하는 첫 이제 선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작년 12월에 이제 50톤짜리 겐트리 크레인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연간 50만 톤의 이제 하행 능력이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랑 물리기지를 통한 몽골 자원운송 문제점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이 돼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물기지에 대한 사업이 여기 이제 몽골 동고비 아이막의 아이락섬 여기 이제 위치해 있는데 약 그때 당시로서는 한 1,200만 불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보관 창고 돈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바닥에 또 그 아스팔트든 시멘트든 또 깔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또 추가 이런 것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은 보통 몽골이 15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30년 이상 얼마든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물기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주 사업이 이제 여기 형성 및 철강석 광물 자원을 집하하고 운송할 수 있다. 수입 광산 및 관련 화물 처리 CY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하된 자원을 이제 인스펙션을 여기 이제 할 수 있다. 세관 사무실이 입주해서 이제 이렇게 동시에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 대한 1차 가공을 일단은 광물 자원을 선별을 할 수 있고 국내 수요자가 맞게끔 거기에 맞는 그 스펙에 따라서 사이즈를 이제 해야 되고 또 풍미가 80% 이상 나오게끔 브랜딩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물기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관 창고동이나 이런 것들도 져야 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치는 이래요.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여기 울란바토르하고 자미노대학의 중앙 지점이고 타반톨고이 그다음에 우유톨고이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 철도 여기 그 위에서 이제 그 물기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축한 그 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이동식 크레인 이걸로 이제 투백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저희가 2015년 5월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 크레인은 2015년 12월에 이제 눈 올 때 해서 이제 이 크레인을 통해서 이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자 몽골에 이제 물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물류 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추진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우리 그 뭐죠 국가에서는 이제 화주 기업하고 물류 기업이 해외에 동반 진출하게끔 계속 지원을 해주죠. 그런 거에 하나의 그 동반 진출하는 어떤 좋은 사례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었고, 저희 같은 이제 중소물류기업이 어떤 대기업에 대한 화주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자원을 이제 개발하고 또 물류 거점을 이제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주기업이랑 같이 이런 어떤 몽골에 진출했을 때 화주기업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이제 기대 효과는 화주기업이 생산하고 화주기업이 창출해내는 어떤 물량을 안정적으로 물류기업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을 이제 단독이 아닌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그 위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자원 물기지를 통해서 고부 가치화를 또 할 수 있고, 또 물류기업이 제공해주는 최적화된 운송 모드를 또 그 제품에 맞춰서 아이템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화주기업이 그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입니다. 단지 또 물류기업은 또 화주기업으로부터 받을 때 그 안정적인 운송 물량을 공급받으면 그 물건을 베이스로 해서 물류기지를 한번 건설해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효율적인 운송 네트워크를 또 구축해 줄 수 있다. 또 몽골 자원개발 교두보도 확보할 수 있다. 또 몽골 자원운송을 완전히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한 몽골과 물류 교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그 좀 물류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기대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좀 몽골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강현우 사장님 강연에 대해서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네, 프로젝트 기획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 다미노들을 통해서 보통 물건이 몽골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미노 외에 중국이랑 국경 접해져 있는 국경 지역 쪽에 다른 통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몽골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세관 도시가 잘못대가 이제 관문이죠. 그리고 또 TSR 러시아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저쪽 북쪽에 스쿠바타르하고 나우시게 고기 관문이 이제 또 두 번째 규모가 이제 유통량이 왔다 갔다 하는 두 번째 규모인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뭐죠 몽골에 이제 또 초이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초이발산은 러시아 TSR과 또 연결되는 초이발산은 러시아 TSR에서 초이발산까지 그 철도를 놨어요, 러시아에서. 그거는 이제 초이발산에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깔아놔서 거기도 세관이 있고 해서 총 14개의 세관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국의 이제 내몽골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내몽골 자치주가 이제 중국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족 자치주처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내몽골, 자기네 땅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 몽골공화국을 외몽골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면 내몽골에서 외몽골로 들어가는 여기도 세관 도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세케서부터 해서 뭐
또 가시준수와이트, 간치모 등 이런 이게 그 타반톨고이에서 내려오는 그런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그런 고세관 도시를 통해서 빠지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타바톨코이 광장 같은 경우는 가슌스카이시 가까운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2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철도 구설권을 가지고 철도 구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럼 중량물이나 오버사이즈 화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거기서는 중량물 오버사이즈 화물이 지금 철도가 없어요. 부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부설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타반톨고에 있는 석탄을 중국으로 빼내기 위한 철도 부설인데 지금까지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전량 다 트럭으로 그러니까 트럭들이 한 50톤짜리 석탄을 실는 트럭들이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100몇 대가 이제 넘어가려고 대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완전히 장관이죠, 장관. 그러면 이제 그런 트럭으로 싣고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고 타반톨고이에 대한 그 광산회사는 사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도로를 통해서 이제 그 운송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버사이즈 모르겠어요. 이제 그 타반톨고이 앞으로 무슨 뭐 도시가 건설이 되고 특히 이제 오유톨고이가 그렇거든요. 도시가 건설이 되고 학교가 되고 병원이 들어서야 되고 이런 각종 많은 또는 뭐 발전소 시설이 들어서야 되고 또 우리나라 그 대한전선에서는 거기에 맞는 발전소 케이블 막 이런 거 그쪽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오버사이즈 화물이 이제 발생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슨 그 트럭으로 비부장길을 달리해서 가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죠. 초기 투자들이 컸잖아요. 예. 한 120, 130억? 120억 정도. 예. 130억. 어떻게 화주기하고 연계가 안 되면 물류기지 구축은 좀 힘들겠습니다. 되게 힘들죠. 그래서 지금 참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국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물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게끔 그거를 논하는데 정작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금융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출은행이 됐던 또 무역보험공사가 됐던 뭐 이런 데로부터는 사실 해외에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원 대상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이시더라고요.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이제 이 사업이 망해도 그 그룹이 망하지는 않으니까 자금 회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건지.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최소한 그 매출이 500억 이상 돼야 돼. 또는 그 자산이 100억 이상 되는 외곽 기업이어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너네들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그거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죠. 대단하십니다. 산악인데 상황입니다. 물류기지를 지을 때 뭐 장비라든가 건설 인력 이런 거 다 지금 어떻게 구상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몽골 운송을 뭐 한 20년 넘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20년 넘게 하면서 몽골 물류 운송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뭐일까? 가만히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복합 운송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복합 운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원밖에 없어요. 근데 자원을 통해서 하려면 물류기지가 있어서 물류기지에서 양질의 자원을 집합을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먼저 누가 만들 거냐, 이게.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케이스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저희는. 다른 질문 혹시 더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몽골의 그 레일과 그 중국 레일 궤가 달라가지고 환적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 환적의 어떤 유한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환적에 따르는 그런 비용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하고 추후에 그런 얘기는 혹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몽골의 궤와 철도 궤와 중국의 궤를
같은 걸로 혹시 뭐 건설하는 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기가 이제 호환이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게. 또한 북한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나지 합산 거기도 결국은 곡선을 깔아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몽골은 또 철도가 단선입니다. 몽골에서 이게 뭐냐면 각 중요한 소위 말한 도시가 이제 초이르가 있고 이제 아이락이 있고 사인산드가 있고 이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직선을 둬요. 지선을 둬요. 그러면 이제 단선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내려오는 거 충돌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옆으로 뺐다가 빠지면 다시 또 가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몽골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단선된 철도를 복선할 것인가. 복선할 때 아무래도 이제 복선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 관계에 맞춰서 하겠죠. 근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울란바토르까지 복선을 한다 그러면 중국 걔랑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철도 85mm 차이거든요. 85mm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10cm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도가 이제 여길 같은 경우에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이제 북경에서도 출발해서 몽골을 지나서 TSR로 해서 저기 이제 유럽까지 가잖아요. 그거는 승객을 내리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객 열차는 바퀴를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제 가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철도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저절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가면서. 승객이 내리지도 않고 화물이 또 한적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는 이제 기술이 발달된다 그래요. 그것도 또 좁으면서 넓게 하는 거는 또 가면서 또 저절로 또 이제 좀 바퀴가 자전으로 이제 넓어지고 그런 거는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실험은 아직 안 됐지만은. 네, 그러면 이것으로 몽골 물류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에 대해서 명강연을 해주신 우리 청조회원항공의 강현우 사장님께 큰 박수를 쳐드리면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